자, 또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영상 통해 가지고 공부하게 됐는데 다들 하여튼 건강하고 그 일단 지내는 동안에 바짝 2주 동안에 하여튼 공부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개별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화요일이나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계속 지금 수시로 나하고 연락하면서 받을 테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플 시너지부터 할 건데, 마플 시너지 1775번 보자. 1775번. 문제 읽어보면, 수열 AN이 있는데, A1은 1이고, A2는 3이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2는, A의 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다. 그러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은 그 직전 항하고 그 전전 항하고 더한 거다. 우리는 요런 모양을 갖는 수열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피보나치 수열. 어떤 수열의 값은 그 전하고 그 전전항을 더한 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피보나치 수열은 더듬어서 풉니다. 그럼 A3은 뭐가 되겠어? 2번과 1번을 더한 거지, 4. 그 다음 그럼 A4번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는 4가 되고 3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럼 7. A5번은 4 더하기 7이 되는 거니까 11.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AN을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예요? AN을 5로 나눈 나머지를 BN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를 물어봤어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느냐? 이런 문제는 자, 이거 쭉 나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지워보고 나열하면서 규칙성을 발견해 보는 거야. 나열하면서 규칙성을 발견해 보는 거. 자, 다시 해볼게요. A1은 1, A2는 3. 그럼 A3는 앞에 2개 더하니까 4. A4는 2개 더하니까 7. A5는 2개 더하니까 11. A6는 2개 더하니까 18. A7은 2개 더하니까 29. A8은 2개 더하니까 30, 47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 다음 AN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럼 B1은 1, B2는 3, B3는 4, B4는 2, B5는 1, B6는 자 18을 5로 나누니까 3, 그 다음에 B7은 25니까 4, B8은 45 그러니까 2. 와 찾았다. 요렇게 1342, 1342가 반복되는 거지. 이것을 1번부터 20번까지 더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4개씩 한 세트가 되는 거니까 5세트가 되는 거지. 한 세트의 합은 얼마야? 한 세트의 합은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10이 되겠네. 아하,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10씩 5세트니까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아이고. 그 다음 보면은요. 76번. 조금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어요.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흰색하고 검은 공을 합쳐서 총 n개의 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n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규칙은 흰 공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흰 공끼리 이웃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흰 공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검은 공은 그러면 검은 공은 뭐 이웃해도 되고 뭐 이웃 안 해도 오케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웃해도 오케이, 안 해도 오케이예요. 검은 공은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흰 공끼리는 이웃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거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n과 an-1과 an-2 사이의 관계식 그리고 a7번을 물어봤어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공이 n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식으로. 총 n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n개를 우리 규칙에 따라서 흰 공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총 an가지겠죠. 그렇죠? n개의 공을 나열하는 방법은 an가지예요. 그런데 그럼 이 an가지를 조금 분석을 해보는 거야. 제일 마지막 공을 분석을 해보는 거야. 제일 마지막 공을. 제일 마지막 공. 제일 마지막 공은 둘 중 하나예요. 제일 마지막 공은 흰 공일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 공은 검은 공일 수도 있어요. 자, 제일 마지막 공이 검은 공이면 그 앞에 공은요. 검은 공끼리는 이웃해도 되고 이웃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공은 이 공은 검은색이어도 되고 흰 공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럼 결국 맨 앞에서부터 맨 뒤에서 첫 번째까지 여기는 공의 개수가 총 n-1개가 됩니다. 그럼 뭐 상관없는 거죠. 이 n-1개의 공을 갖다가 흰 공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개수니까 a의 n-1가지가 되겠네요. a의 n-1가지.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공이 흰 공이면 그 앞에 공은요. 얘는 흰 공이면 안 돼. 왜? 흰 공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얘는 무조건 검은 공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뒤에 두 개는 색깔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은 흰 공이어도 되고 검은 공이어도 돼요. 상관없어. 아하. 그럼 전체 공이 n개인데 그 중에 맨 마지막 공이 흰 공이면 그 앞에 공은 무조건 검은 공이어야 되니까 두 개를 제외한 n-2개가 남았네. 그럼 이 n-2개를 갖다가 배열하는 방법의 개수는 a의 n-2가지가 되겠죠. n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a n가지면 n-2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a의 n-2가지가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a n가지가 되는 거지. 아하. 그래서 an은 an-2 플러스 an-1이 되겠죠. 이거 뭐야? 어떤 수열의 값은 그 직전항 더하기 그 전전항 두 개를 더한 게 n번째 항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네.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듬어서 접근해라. 더듬어서. 아하. 일단 식은 나왔죠? 요거 an과 an-1과 an-2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됐고요. 자, a1은 거기 예를 들면 나와 있죠. 2. 그리고 a2는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a7은 어떻게 접근해? 더듬으래니까. a3은 5. 그쵸? a4는 앞에 거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니까 8. a5는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니까 13. a6은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니까 21.
A7 34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아하.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779번 해볼게요. 1779번. 아래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서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절대 평행하지 않아요.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점을 통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직선이. 자, 그랬을 때 어, n개의 직선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a10은 그러니까 10개의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나누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평면이 영역이 하나죠. 그냥 한 통으로 돼 있지. 근데 여기다가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그럼 영역이 몇 개로 나뉘어요? 당연히 이쪽과 이쪽, 이 두 개 영역으로 나뉘어지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A1은 두 개예요. 직선 하나 더 그으면 그럼 이제 몇 개? 네 개죠, 네 개. 영역은 네 개가 됩니다. 또 하나 그으면 이렇게 그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자,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죠. 아하, 일곱 개. A3번은 일곱 개.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어야 되겠죠. 하나를 더 그어볼게. 이번에 어떻게 그어볼 거냐? 이렇게 그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쵸? 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A4는 열하나.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늘어났어? 두 개. 몇 개 늘어났어? 세 개. 몇 개 늘어났어? 네 개. 자, 이게 만약에 그 차이가 똑같으면 등차 수열이었겠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똑같이 늘어났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요 자체적으로 또 수열을 이루네. 이걸 BN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AN을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해요. 개차 수열. 지난 시간에 열라 했어요. 개차 수열. 그럼 BN은 뭐라고 하면 될까?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이 4. 아, n 플러스 1이구나. 그러면 AN은 초항 A1. 아, 우리 개차수의 일반항 공식 한번 그래도 써주고 할까요? 또 이미 알겠지만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죠. 이거 외워야 돼요. A1 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죠. 근데 우리 이 문제에서 A10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돼요? 9가 되는 거죠. n-1이니까. BK는 뭐라고 쓰면 돼? K 플러스 1. 괄호 꼭 해줘야 돼요. 그럼 2 플러스 시그마 K 2분의 N 9 N 플러스 1 10 플러스 요 1은요 1 곱하기 9 9 2 55 9 45 2 더하기 45 더하기 9 11이죠. 56. 그래서 A10은 정답 2번 5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0번 1780번이에요. 평면 위에 n개의 원이 있어요. 평면 위에 n개의 원이 있다. 이때
임의의 두 원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어떤 세 개의 원도 한 점에서 만나진 않는.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만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세 번째 원을 그릴 때 절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한 점에서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 원은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한 점에서 세 원이 만나면 안 된다. 아, 그랬을 때 이 n개의 원으로 나누어진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요.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A5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는 너무 좀 난해해요.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A5는 자 개차수열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해요. 자, 한 판이 있어요. 그냥 한 개의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 원을 하나 그렸어.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면 영역이 몇 개가 됩니까? 이거 못하는 사람들 있더라. 내부와 외부로 나뉘잖아. 그러니까 두 개예요, 두 개.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럼 A2 원을 하나 더 그리면 영역이 몇 개가 돼요? 하나 바깥에요. 둘, 셋, 넷. 네 개. 이렇게 하면 안 돼. 바깥 지금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개. 네 개. 그 다음 그럼 A3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A3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A3는 그러면은 영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바깥에 여덟. 여덟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원을 하나 더 긋는 게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림 그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될까? 이렇게 하면은 모든 원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게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A4는 14개. 여기서 A4, A5를 또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 개 늘어났죠? 네 개 늘어났죠? 6개 늘어났죠? 보세요. 그 다음 단계가 수열 이루잖아. 이거 BN 뭐라고 넣으면 되겠어요? 2, 4, 6 짝수죠? 2N. BN은 2N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A5는 2,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죠. 2K, BK가 오는 거니까 2K. 2 플러스 2K니까 2 곱하기 시그마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답은 22개. 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하. 지금 79번, 80번. 예, 차라리 개차수열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해요. 82번. 1782번.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가로 방향으로 3등분하여 도형 1을 만들고 도형 1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1번 도형이에요. 도형 1. 도형 2는 세로. 이게 도형 2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도형 1과 도형 2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붙여가지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만든대요. 그랬을 때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N까지 선을 따라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AN이라고 한답니다.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AN이라고 한대요.
최단거리니까 어떻겠어요? 한 번 오른쪽으로 가면 절대 왼쪽으로 오면 안 돼요. 한 번 위로 올라가면 절대 아래로 내려오면 안 돼요. 반대로 한 번 아래로 내려가면 절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예, 이 얘기예요. 이래야 최단거리가 되지. 안 그러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최단거리가 안 나오죠. 자, 그림 맨 처음 게 어떻게 생겼어요? 맨 처음 그림이 요 그림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가 A예요. 맨 처음. 그럼 A에서 이게 첫 번째 B1이죠. A에서 B1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A에서 B1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자,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맨 마지막 순열 조합할 때 그때 했었어요.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냥 일일이 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뭐 여기서 A에서 B까지 간다. 그럼 얘는 가로가 4개, 세로가 3개잖아요. 그러면 가로 4개가 똑같고 세로 3개가 똑같죠. 그럼 합치면 7개죠. 7 팩토리얼을 같은 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가로 4개가 똑같지. 그럼 4 팩토리얼. 세로 3개가 똑같지. 3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이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가로가 지금 이쪽으로 하나밖에 없죠. 하나. 세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잘 모르겠어요? 노란색 눈에 잘 안 보이나? 가로는 하나, 그죠? 세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칸이잖아요. 아, 그럼 총 네 칸, 4 팩토리얼.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세로 3개, 3 팩토리얼. 그럼 네 가지가 되겠죠. 아하, A1은 네 가지예요. A1은 네 가지. 그렇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B2. 그럼 두 번째 도형은 여기에 이제 도형 2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B2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최단 거리로 가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A에서 B2로 가는 방법은 A에서 B2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A에서 B1을 거쳐서 B2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B1을 거치지 않고 B2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B1을 거치지 않고 B2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A에서 이 점을 온 다음에 내려가면 안 돼. 예, 절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어디까지는 와야 되느냐? 일단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우리 여기를 X라고 해봅시다. X. 예, 꼭 지운 것 같네. 여기를 아이고. 여기를 X라고 아이고 왜 이래. 여기를 X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A에서 X를 거쳐서 B2까지 가볼게요. 자, 먼저 A에서 B1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A에서 B1까지 가는 방법. 아까 A에서 B1까지 가는 방법. 물론 뭐 여기 4라고 했지만 우리 그냥 A1까지라고 할게요. A1. 그럼 B1에서 B2까지 가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럼 여기는 A1 방법 곱하기 한 가지니까 여긴 몇 가지예요? A1가지예요. A에서 X까지 가는 방법은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그리고 X에서 B2로 가는 방법은 X에서 B2로 가는 방법은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 이렇게 가는 방법.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할게요. 둘, 그쵸? 둘. 마지막 형광펜으로 할게요. 셋 이렇게 가는 방법 있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우와, 세 가지. 그래서 1 곱하기 3이니까 세 가지예요. A에서 B2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A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2는
A1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하고 합친 게 A2까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 A에서 출발해서 B2까지 오는 방법은 그래서 A2로 확인됐어요. 그럼 이 그림에다 이제 누구를 또 붙여요? 도형 1을 붙여요. 이번에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B3예요. 그러면 A에서 자, B3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이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A에서 B2를 거쳐서 B3를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B2를 거치지 않고 B3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A에서 B2 안 거치고 B3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B2를 거쳐가는 방법과 안 거쳐가는 방법이 있겠죠. 먼저 A에서 B2까지 가는 방법은 A2까지겠죠. 예, 그냥 편하게 A에서 B2까지 가면 A2까지예요. 그럼 B2에서 B3까지 가는 방법,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이거 뭐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A2 곱하기 1이니까 A2까지. 그 다음 이제 A에서 B2를 안 거치고 가야 돼. 자, B2를 안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B2를 안 거치려면 만약에 이런 길을 선택하면 무조건 B2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안 되겠구나. 그럼 B2를 안 거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일단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를 뭐 Z라고 해볼까요? 왜냐하면 중간에 움직이면은 안 돼요. 중간에 예를 들어볼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B2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일단 Z까지 온 다음에 B2를 안 거치고 B3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오는 방법.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아,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A에서 B3까지 가는 거. A3. 아하, A3는 A2 플러스 3이 된대요. 아, 감 잡았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네. 이거 뭐예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아까 A1은 4였죠? 그러면은 AN은 초항이 4이고 N-1 곱하기 D. D는 3이네. 그럼 3N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A3 더하기 A7을 구하여라. 먼저 A3 3, 3은 9 더하기 1, 10. A7 3, 7에 21, 22. 두 개 더하니까 얼마? 32가 되겠다. 딩동댕.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8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예요. 1811번. 수학적 귀납법 문제인데 부등식 문제예요. 부등식 문제. 부등식이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 교재를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다음은 181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3승분의 1은 작다. 2분의 1에 3-N 제곱분의 1보다는 작다. 이것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좀 해봤다. 근데 맨 처음이 뭐예요? 다음은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문제는 n이 2 이상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1번 n이 2일 때. n이 2일 때 성립한다. 성립한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네모칸만 집중하면 돼요. 두 번째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3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3-m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m 플러스 1일 때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그렇죠. n 대신에 m 플러스 1이 되니까 m 플러스 1까지 k 3승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자 거기 이제 잘 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번까지 k 3승분의 1에다가 누구를 더해야 되느냐? 쉽다. m 플러스 1번까지인데 지금 n번까지만 돼 있죠. 그러면 m 플러스 1번. 이 가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m 플러스 1번이 m 플러스 1번. 그러니까 당연히 요 k 대신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m 플러스 1의 3승분의 1.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m 플러스 1의 3승분의 1. 그리고는 부등호 해놓고선 자, 왜 그래요? 요 부분이 어디 나와 있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 되는 거지. 2분의 1에 3 마이너스 m 제곱분의 1 그리고는 플러스 이거 플러스 가 그대로 m 플러스 1에 3승분의 1 요게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가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한편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부등식의 경우 증명할 때는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n번일 때 요게 성립을 했어. 그럼 n 플러스 1번째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n 플러스 1번째일 때 분명히 맨 마지막이 뭐가 돼야 돼요? 어찌 하여? 누구보다? 2분의 1에 요게 주목해요. 2분의 1에 3 마이너스 m 제곱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번호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과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과를 미리 얘기해. 그래놓고선 진짜 이게 이렇게 돼? 진짜로 아까 우리 여기까지는 왔잖아. 근데 이것도 성립하는 거 맞아? 요 부분을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한편 그랬죠? 진짜 얘가 큰 게 맞아? 어떻게 하면 돼요? 빼보면 되는 거죠. 빼보면 2분의 1에 3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에서 이 녀석이죠. 이 녀석에서 빼기 2분의 1에 3 마이너스 m 제곱분의 1 플러스 그러니까 m 플러스 1의 3승분의 1을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크니까 이게 나중에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잖아요. 계속 갈게요. 그럼 이거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먼저 2분의 3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날라갔어요. 아하 m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여기 2 있구나. 마이너스 1 그리고 전개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m 제곱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3승분의 1 통분 2배 m 플러스 1의 3승의 m 제곱 요걸로 통분할 수 있죠. 자, 맨 앞에 거는 그럼 마이너스 m 제곱도 새로 들어와야 되고 m 플러스 1도 원래 제곱이었는데 3승이 됐죠. 그럼 하나 더 들어와야 되겠네. m 플러스 1 플러스 2m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는 m 플러스 1에 3승이 추가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3승이죠. 그 얘기는 2m 제곱이 추가됐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m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분모는 똑같이 나와 있죠. 2의 m 플러스 1의 3승 그리고 m 제곱. 그렇다면은 거기 있는 나에 알맞은 식이 바로 요거죠.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이거 예쁘게 정리 안 해도 된다? 이거 왜 예쁘게 정리 안 해도 될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가에 알맞은 식을 FM. 얘가 FM이에요. 나에 알맞은 식을 GM. 얘가 GM이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F1 곱하기 G3이에요. 실제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F1은 얼마예요? 일단 1 집어넣으면 2의 3승이니까 8분의 1. G3이면 마이너스 9 곱하기 3 집어넣으니까 4.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니까 4, 64. 4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3, 3은 9, 2, 9, 18. 그러면 64 마이너스 4, 9, 36에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40, 54. 어? 10이다.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곱하래. 8분의 1 곱하기 10. 248, 250. 정답 4분의 5. 4번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마플 시너지에서 여러분들 공통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꼼꼼하게 복습해 놓으세요.